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한인사회복지의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고인지 씨, 또 곽지연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오셨는데, 자, 한인사회복지회, 우리 이런 그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건강이랄지 아니면 또 필요한 어떤 이익에 대한 정보들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정보부터 또 전해드릴까요? 어떤 정보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건강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했었죠? 네, 계속 네네. 하고 있어요. 예, 예. 되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펀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네. 운영을 하는데요. 네네. DSMP라고 해요. 네. 다이아비리 셀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아. 예, 해서 줄여서 DSMP라고 하고요. 네네. 네. 아무나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25세에서 60세 사이에 당뇨를 가지신 분이나 네. 아니면 당뇨 전증이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6주 동안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당뇨에 대해서 교육도 하지만 그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알고 계신 것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뭐 그러면 가면 뭘 배우는 거예요? 우선 첫날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설문지 같은 것도 있기는 하고요. 우선 당뇨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또 이분들은 또 특별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증이시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자세한 당뇨에 대한 것을 배워요. 그리고 식단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는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운동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또 같이 또 여러 가지 샘플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연습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오시면 6주라고 하니까 좀 길다고 생각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그렇게 많지 않군요. 네. 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크루트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6주니까 커밋먼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6주 동안. 네네. 근데 한 번 오시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무료로 혈당 정밀 검사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네네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는 A1C라고 네네. 그거를 첫 주에 저희가 만나면 해드리고요. 네. 무료예요, 그것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20주 팔로우업을 저희가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쯤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수치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같이 듣고 같이 여러 가지 쉐어를 한 다음에 이제 운동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뭐 식단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그 후에 팔로우업 스크리닝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네. 또 저희가 그걸 다 마치셨을 때 또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기프트 카드를 드리는데 네. 50불짜리 드려요. 아니, 공짜로 와서 배우고. 그렇죠. 검사도 하시고. 어디 거 줘요, 기프트 카드는? 원하시는 거. 저희가 진짜요? 또 월맛 야. 원하시면 월맛 가서 사드리고요. 네. H마트 원하시면 H마트 사드리고 이야.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네.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야 되겠죠. 빠지시면 안 되죠. 네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당뇨이신 분들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관리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기보다는 뭐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해 주시지 그걸 알려줄 시간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럼요. 근데 이제 예. 와서 이렇게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네. 당뇨 전증이신 분들은 아직 그 전증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디파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의가. 네. 전증이라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혈당 수치가 네. 일반 수치보다 네. 좀 이렇게 높으신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더라인에 있으신 네네. 분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네. 당뇨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네. 예,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직 경우가 당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0에서 120 사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 네. 뭐 140까지는 뭐 괜찮다 아니면 공복 네. 혈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공복 시에 혈당을 쟀는데 한 99,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은 안 넘었지만 아직 요 분은 조심하지 않으면 당뇨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요 사실 잘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당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보더라인에서 그렇죠. 강의를 듣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당뇨를 안 가고 그렇죠. 예방을 미리 하면서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래서 좀 본인이 유전 집안에 당뇨가 내력이 좀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이 원래 있으셔서 당뇨가 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한 번씩 좀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까지 가시지 않고 예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본인의 뭐 체중이나 아니면 본인의 내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이제 합당하시면 네,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피 검사를 뭐 아까 말씀하신 공복 혈당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A1C가 지난 3개월 동안에 내가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에 평균을 봐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검사를 해드리면 네, 바로 그 전증이신 분들도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예방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참 그 전증이신 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당뇨가 일단 갔다가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예, 일단 걸렸다, 내가 당뇨다라고 이미 진단이 되면 괜찮아. 초기에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괜찮을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물론 아주 드물게 뭐 전체 한 10% 왔다 갔다 사이에서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방하는 노력보다 아마 수십 배의 노력을 들여야 치료라는, 그것도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체중이 있으신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 이런 자신감. 이래서 아마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냥 저희가 뭐 메뉴, 식단부터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당뇨가 좀 걱정스러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당뇨인데 좀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생활 습관을 잘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당뇨가 사실 초기라고 해도 초기가 아니거든요. 진단이 됐을 때 발견하는 그 발견한 게 근처에 발견한 건데 사실은 이 당뇨를 진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진짜 길게는 1년 정도를 봐야 정말 당뇨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뇨다라고 했을 때는 발병한 지 1년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초기다라는 그 초기라는 의미가 정말 내가 발병돼서 바로 한 달 후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하시면 진짜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천벽력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관리를 하시면 이거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상 유지가 가능한 병이니까 그 정상 유지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저희가 1월 내로 우선 첫 세션을 시작을 할 거고요. 첫 그룹을.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60명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시작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한 10몇 분 정도 리크루트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교육 받으신 분이 이거 되게 좋아하고 누구한테 아니 가르쳐 주죠.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알려주죠. 나중에 기프트까지 주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싼 것도 아니에요. $50짜리 주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월 그룹에 조인하시고 싶으시면 얼른 복지에도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에 전화번호 주세요. 저희 서버부 사무실에 이은영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는데요. 847-520-1999 847-520-1999고요. 그분 교환 번호가 112번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847-520-1999. 세기 말이네요. 1999. 거기에다가 이제 익스텐션 넘버 넣으라고 나오면 112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무료고 6주 동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거, 왜냐면 이게 잘 모르면 정말 힘든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배우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마 요즘에 많이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정보일 텐데요. 저희가 그 청소년 추방 유예에 이어서 이제 네. 청소년 추방 유예 말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네네. 서류 미비자이신 경우에 또 유예 네네.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복지에도 마당직과 함께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한국 분들이 아시긴 아시는데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신분이라는 게 어쨌거나 서류 미비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던 이런 게 편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오죽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센서스도 안 하세요. 자. 네, 맞아요. 그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게 불안한 마음에 맞아요. 그러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조금 특히 이제 시카고 지역이 네. 다른 그 캘리포니아나 동부에 비해서 네. 더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조심스러워하세요. 이제 LA나 뭐 뉴욕 쪽은 많이들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네. 좀 저희 일리노이주에 계신 한국 분들께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 하시는 그런 입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달에 사실은 마당직과 함께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추방 유예를 받고 계신 네. 분들을 모여서 같이 연말 파티를 했어요. 가족들끼리. 꽤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또. 의외로. 사실은 좀 많이 계신데 그날 오신 가족은 한 대여섯 가족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특별히 청소년 추방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본인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대학교도 못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취업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막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해준 친구 중에 그렇게 그런 걸 다 뚫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서류 미비자지만 합법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온 학생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좀 도전도 받고 많이 또 정보도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진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주변에서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혜택들을, 사실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 좋으라고 지금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고, 또 그 혜택들이 우리 한인사회복지회나 마당집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뭐 이거에서 뭐 돈이 생기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서류 미비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들 집을 하나 렌트해도 집주인한테 마음대로 컴플레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고 조금 하나하나씩 혜택을 나라에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너무나 이렇게 좀 걱정하고 이제 좀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한 번 더 잘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날 행사 이후로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청소년 추방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다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카를 신청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소셜 번호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도 받고 그다음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생인 학생들은 대학교 지원할 때 사실은 소셜 번호를 막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내가 소셜 번호도 없고 사실 스트레스가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 다카를 통해서 대학교에도 어플라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다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카가 2년 전에 오픈했을 때는 아직 정부에서 딱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그 사람들 위한 혜택들이 학교나 단체들에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또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도 이런 친구들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단은 그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또 가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사실상 이 대학 학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스테이트로 해서 인정을 받아도 비싼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되면 더 비싸니까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힘들고. 근데 학비를 대려고 해도 직장을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도 못 갖고 이거는 뭐 거의 진짜 그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네. 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네. 건데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3년으로 됐잖아요. 네, 맞아요. 3년 이후에는 어쩌라는 거냐라는 네. 게 제일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 기간이 3년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리뉴가 된 상태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새로운 3년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또 임기가 끝나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들 또 마당집 같은 단체들이 그 3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이민법 개혁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완전한 해소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운 이민법 개혁이 그 안에 시작되면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미 편하게 되겠네, 네, 진짜. 다카나 다파를 해 놓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이민국 서류가 한번 수속을 밟아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이민 서류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기다리는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정말. 진짜. 이민 매일매일. 서류는 이민 서류를 세 글자로 줄이면 기다림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 맨날 넘버 USCIS 들어서 맨날 넘버 보고 스테러스 확인하시고 네. 매일 이러시는데 맞아요. 지금 이 한 번 수속을 해놓으신 분들은 네, 이미 서류만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피도 안 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럴 수 한번 있겠네요. 수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행정명령을 계속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네네.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면 더 많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3년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3년이란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학생들에게는 그 안에 또 새로운 워크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자 옵션을 또 어플라이 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상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3년 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건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된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규는 신청을 안 받겠지만 지금 된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뭐 범법 해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워킹 비자로 전환해 주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서 이거를 스탑을 해도 스탑하지 자 다 잡아들여 이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나라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그건 안 되죠. 본인들이 그렇게 그거는, 프로그램을 해놓고 네. 그분들을 추방한다는 건 아마 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그쵸. 생각을 아니, 하고 뭐, 있어요. 뭐 네. 본인들 생각뿐만 아니라 네. 이 미국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맞아요. 네. 그렇게 하기는 제가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니까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이게 3년 후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 네.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서 당신들이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나중 것 같고 이제부터 불법이에요. 이거는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을 이율배반적인 거고요. 게 되기 네. 때문에 지난 네.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그런 미국의 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추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선량하게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쵸. 계신 분들은 추방 대상에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아니 뭐 그렇기 예전에 때문에, 한번 네.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어디 가서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불법 체류자인데 항상 불안하다 뭐 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 이민국에서 내놓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하는 건 여기서 불법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는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추방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카랑 또 이제 부모님들 위한 다파 이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소셜 번호가 합법적으로 생기세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크레딧을 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네.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를 쌓으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미국 경제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이시면 네. 전혀 그런 위험에서는 확실히 그런 그룹에서는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1인당 세금을 $1씩만 해도 수백만 달러입니다.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 모든 사람들을 싹, 리스트 있으니까 추방하면서 그 수천만, 수억 달러를 포기할 미국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요. 예, 명분과 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정치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불안해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 요소들 저희 너무나 잘 알고 그럼요. 있고 네. 특별히 지난달에 그 가족 모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 사실 신청하기 전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이전에 뭐 어떤 기록이 있으시거나 DUI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섣불리 신청을 하시면 사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지회에 그 이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좀 조언을 구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안전하게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네, 본인 자녀와 또 본인에게도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어디로 전화를 또 하셔야 됩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인사회복지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저희 서버부 전화번호 드렸으니까 이제 시카고 전화번호 네, 드릴게요. 저희 시카고 전화번호가 773-583-5501 네, 773-583-5501 전화하셔서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뭐 시민권, 영주권 이런 업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찾으시면 네,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또 간염에 대한 이야기 짧게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펀드가 리뉴가 됐어요. 올해도. 네네. 그래서 B형 간염을 이기자라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B형 간염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의 B형 간염 환자들이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함해서. 아무래도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요? B형 간염은 네, 식생활로 그러니까 음식을 쉐어하는 거나 그런 걸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되게 무식해졌어요. 아, 네. 네. 그 얘기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다 있는데 네. 이제 B형 간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네. 그룹 교육도 하고 인디비주얼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저희가 많이 거둘수록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나오는 펀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일리노이에 갖다 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어웨어하고 있고 관심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펀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나 뭐 주사, 치료 이런 게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값이. 그쵸. 예.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비싼데 네. 이런 이제 혜택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한인사회복지로 또 이은영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네. 또 저희가 뭐 그런 한인 단체들 있잖아요. 네. 교회나 성당, 절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그룹 모임들에 저희가 찾아가서 원하시는 날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해드리고 하니까요. 예,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이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네. 다르고 또 뭐 C형 간염은 또 다르고 그쵸.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A형하고 B형 간염에 대한 백신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쵸. 그 B형이랑 C형 간염이 들어오는 경로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C형 간염도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C형 간염 주사를 따로 맞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B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예. 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염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되게 높죠. 예. 간의 손상이 가고 네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간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관리를 안 하실 경우. 네네. 마찬가지로 당뇨랑 마찬가지로 B형 간염 있으시면 네.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만성으로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 실제로 B형 간염 만성 환자이신 분 조금 연세가 드셔서 네. 간암 걸리신 분들 몇 분 봤어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 관리를 꾸준히 하시듯 B형 간염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전염되는지도 알고 네.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건강에 대한 건 우리 이은영 사회복지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847-520-1999 847-520-1999번으로 전화하셔서
이 교환번호 112번을 누르시면 이은영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북부사무소 847-520-1999, 847-520-1999번, 그 다음에 이은영 사회복지사는 112번이고요. 또, 우리 시카고 오피스 다카다파 신청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773-583-5501, 773-583-5501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한인사회복지회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고은지 씨, 그리고 곽지연 씨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